장관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직접 보시죠. 후보는 북한의 인권 유리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걸 하나 제시하라고 하는데도 빙빙 돌립니까? 저는 북한 연구자였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인권 백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잘하신 분이 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러세요. 이 말을 하고 북한에 가서 혼납니까? 이성건이한테 또? 지금까지 보였을 때 이런 발언론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이성건이한테도 당당하게 그렇게 한번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훌륭한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법 2조 2항에는 북한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개선과 아니, 지금 어떻게 그런 몇 장으로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욕을 하고 추미애 후보 대표를 그렇게 욕을 하고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그 많은 여성들이 그 나약한 몸으로 탈북을 하고 나와서 그야말로 이탈 주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거기를 민족끼리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그밖에 다른 평화를 얘기를 하고 민족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현 박사님, 사실 저 청문회 장면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5가지 사례를 제시해달라. 한 가지 사례도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저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뱅뱅 돌리면서 얘기하지 않았던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의 인권이사위원회에서 인권 결의안에 통과시켰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북한의 인권 피해 사례는 몰살, 살인, 강제 노동,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 정체에 대한 박해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의 인권 증진에 대한 개선을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9살짜리 어린 아이가 북한으로 사실상 강제 북송되게 됐을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가정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김현철 장관이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외교부 직원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중국에게 공문을 보내서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밖에.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의 양제지 외교부장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강제 북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당시에서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박선영 의원이 스스로 단식 투쟁을 벌여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전쟁이 없고 평화를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진진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웃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눈을 닫게 된다면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 그동안 인권 변호사라고 사실상 이러한 사람들이 아픈 눈물들을 닦아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탈북 이 부부에 대한 아픈 눈물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떠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지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좀 답답합니다. 물론 북한이 싫어하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 북송하지 말라라고 공식적으로 중국에게 요청하면 북한 김정은이 너무나도 싫어하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죠. 이제 하나는 자기 국민에 대한 보호권, 그래서 이제 내정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국제적으로 사실 인권은 국제적인 문제라서요. 내정 문제로 볼 수 없다. 인류 보편 가치다라고 접근하는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승원 씨가 심혜진 씨랑 주연을 했었던 국경의 남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요. 그거는 북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내려왔던 탈북자의 이야기인데 보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저도요. 또 하나는 크로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차인표 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혼자 남겨져서요. 식량하고 약을 구하겠다고 나갔던 아빠가 왜 돌아오지 않나 이러면서 아이 스스로 아빠를 찾으러 나갔다가 비참하게 이제 죽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게 사실을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많은 충격과 아픔을 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둘 거냐.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라오스였나 베트남으로 전세기를 보내서요. 수백 명의 탈북자들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데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 북이 난리가 났었죠. 난리 났겠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중국이 탈북자들 문제가 하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고 대한민국에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탈북자들이 스스로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으로 국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 이동해서 있다가 그들을 데려오는 거는 중국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나라들의 제3국에 의해서 데려오는 거랑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요, 그 서독이 동독의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면 차관을 주는데요. 차관의 조건이 인권이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경제 봉쇄를 하면서도 인권 문제에 상당히 예. 관심이 많아요.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경제 봉쇄를 풀어내는 것과 인권 문제, 신장 문제를 같이 연계하는 문제로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저쪽이 내정 문제라고 남북 문제에서 힘들어질 거니까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영원히 안 풀립니다. 예.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인권에 침묵하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실질적인 인권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국제관계 속에서 풀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김현철 장관 계속 이렇게 외교부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9살 최양 부모에게 외교부에게 얘기하겠다라고 입 닫고 있으면 김관선 변호사님 이거 비겁한 거죠.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이 비겁한 거죠. 9살 딸 북한으로 가면 죽습니다. 제가 수많은 탈북자들 취재해봐서 그건 잘합니다. 9살 딸 죽게 내버려두는 거 북한 눈치 보여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 그거 비겁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북한의 이제 탈북민은 이제 정치적 망명이나 난민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고, 근데 이제 북한과의 어떤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탈북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항상 충돌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랄지 이제 물론 노무현 정부 또 DJ 정부 때 이제 북한하고 굉장히 화해 분위기가 잘 돼 있고 또 통일에 대한 굉장히 열망이 더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북한의 어떤 인권이랄지 탈북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그래요. 지금 저것은 지금 9살 된 최양호 문제는 인권, 뭐 정치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간의 문제라고 봐요. 예. 그러면 아무리 북한이라 할지라도 지금 굉장히 물론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북한과 한 라인 또는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걸 삼각관계를 형성을 해서 적어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저 최양만은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좀 이전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내정 간섭 얘기 나오고 북한과의 대화 모드 얘기 나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인권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어느 나라 정부가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김현철 장관. 이 문제 외교부 통일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끝까지 좀 취재해서 보겠습니다.